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왜 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는 지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신이 만나고 있는 지금 이제 아이들, 그 친구가 이제 가르친 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00년대생 또는 2010년대생을 다 가르쳐 본 친구거든요. 근데 이 두 세대가 1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해력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대치동인데도 차이가 벌어지고 실제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에 비해서 확실히 2000년대생, 2010년대생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00년대생과 2010년대생의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많이 보인다고 해요. 10년 이상 가르친 친구도 그 정도로 느낄 정도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대치동 같은 굉장히 약간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도 그런다고 하면은 이 문해력 감소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 가장 관심이 있고 입시에 가장 관심이 있는 대치동에서도 문해력이 떨어진다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나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학교 선생님들은 문해력의 감소를 넘어서 글을 아예 읽지 못한다. 기본적인 교과서의 텍스트 자체를 읽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교과서의 텍스트를 읽지 못하고 단어의 뜻 자체를 거의 모르다 보니까 시험지에서도 이 단어의 뜻을 써줘야 되는, 교과서에 나온 단어가 아니면 다른 단어는 사전적 정의를 그냥 다 써준다고 이런 표현을 듣기도 했고요. 분명히 계속해서 사교육비는 증가한다고 많은 통계에서 말을 하고 있고 공부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도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문해력은 감소하고 있고 이 문해력의 격차의 차이는 다른 지역과 또 학군지, 소위 말하는 공부에 관심이 있는 지역과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진다. 이런 게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을 또 어디서도 많이 보냐면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이 됐잖아요. 업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어떤 컨텐츠를 하려고 할 때 많이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보 해석 능력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정보를 씹어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해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게 이 문해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정보에 대한 선별 능력, 그러니까 정보의 질을 볼 수 있어야 정보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하고 정보에 대해서 선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에 대한 선별 능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문해력이 부족할수록 당연히 이제 흔히 말하는 세 줄 요약이다, 저는 한 줄 요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문해력이 부족할수록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선호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깊은 사고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현상이 있어도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달라, 한 문장으로 이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간단한 정보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뇌가 되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양질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은 사고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차례를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최근에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6.27 대책 나오고 나서도 많이 부동산 언론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폭등이나 폭락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폭락론이나 폭등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댓글에서 어떤 의견 개진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보거나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를 보면 특히 폭락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폭락 관련 기사가 한두 개 뜨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근데 문제는 저는 폭락론이 될 수도 있고 폭등론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당 기사의 헤드라인만 읽고 실제로는 기사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달거나 어떤 의견 개진을 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지금 유튜브 세상인 것 같아요.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기사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바빠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정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문해력 감소로 인해서 오래 글을 읽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뉴스 기사도 위에 있는 요약 아니면 헤드라인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클릭 두세 번만 하면은 실제적인 통계 자료나 실제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사도 읽지 않지만 그 정보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폭락론이
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고 줄여 말하는데 아실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KB 부동산, 호갱노노 이런 앱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오죠.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걸 올립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그냥 직접 들어가서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가격은 왜 갑자기 떨어졌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서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 기사에서 헤드라인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을 맹신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주로 이거는 결국에 나의 바람이나 나의 희망을 섞은 것을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감정을 투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보 중에서 그것도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 이 헤드라인이나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정보만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게 진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사고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사고가 점점 얕아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해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 정보를 해석할 수 없다 보니까 남이 요약해 놓은 정보가 실제 정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로 전해주거나 간단하게 말을 해줘야지 그때서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사고 능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텍스트를 읽어보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양질의 텍스트를 읽어보려는 노력이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내 능력을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발전한 걸 토대로 더 양질의 정보를 접하면서 이걸 좀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요약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사고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특히 양질의 텍스트, 제일 많은 게 책에 담겨져 있는 정보인데, 양질의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단발성의 글이나 커뮤니티에서의 글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영상이나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더 이상 양질의 텍스트를 오래 집중해서 볼 수 없는 뇌가 되어버렸고, 정보에 대한 해석이나 통찰이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려요. 개념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분야나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영상이나 짧은 글들만 보다 보면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고 이제 파고드는 게 부족해져요. 왜 그러냐면 해당 컨텐츠들 자체가 호흡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고민을 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영상은 그냥 영상을 보면서 넘어가게 되고요. 짧은 글도 이게 소위 말하는 행간을 읽으라고 보통 독서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여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고의 여백이 아니라 그냥 사실 짧은 글 3줄을 보고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서의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사고의 여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많은 뇌의 활성화 및 실제적인 이해 능력, 기억 능력 이런 거에 증진을 가지고 오고, 이에 따라서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사고의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의 문제인데, 단발성의 정보를 계속해서 취득하다 보면 단기 기억만 활성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뇌과학에서도 그렇고요. 이 단기 기억만 활성화가 되면 이 단점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정보들, 매번 뭐 뉴스 기사에서 무슨 주가가 떨어졌다, 주가가 올랐다 이런 정보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 기억화만 되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야지 이게 통찰의 영역으로 가는데, 단기 기억으로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뭐 언론에서의 정보나 이런 정보를 중요도나 이런 걸 선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많은 사고를 하고 통찰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통은 이 개념을 내가 장기적으로 내 뇌에 넣고 이거를 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현재 시대 자체가 계속해서 단기 기억만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게 순간적인 정보나 순간적인, 저는 소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순간적인 소음의 영향을 뇌에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 그래서 누차 또 강조하지만 전반적인 세대의 문제도 있지만 계속해서 시대가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문해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공부를 하고 제대로 고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능력의 격차, 그 다음에 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